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세 반환 대출 DSR 무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반환 보증 없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많죠? 전세 반환 대출 DSR 무시하고 또 대출을 해주면 주택시장에 추가로 유동성 공급해서 문제를 더 키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반환 보증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다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역전세에 빚낸 집주인 올해 전세 보증 반환 대출 4조 6천억 넘겼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4조 6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 반환 대출. 그 중에서 DSR 규제 적용 대상인 4대 은행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2조 6천억 원이고 특례 보금자리론 DSR 규제가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 형태의 전세 반환 특례 보금자리론이 2조 원입니다. 합쳐서 4조 6천억. 서울신문에 표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 1월에서 5월 대비 2023년 1월에서 5월 지금 조금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커졌는데 잘 보시면 DSR 규제가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거의 대부분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 규제가 있는 4대 은행 대출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죠. 그 이야기는 DSR 규제를 풀어주면은 4대 은행 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추가 공급이다.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국토부 장관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원희룡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 전세금 반환에만 쓰여야 한다.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돈이 있는데 다른 돈으로 갚지 않고 돈 없는 척해서 임대인이 추가 대출 받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당사자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세금 반환 DSR 완화 다음 임차인에게는 반환 보증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그 다음 임차인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요 반환 보증은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 자체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실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환 보증 들어야 한다. 돈 풀어서 임대인 메워주기가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 이야기를 반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장의 그림 중에서 첫 번째 그림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은 요런 겁니다. 지금 당초에 전세 보증금은 전세 대출 일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세입자 돈이 일부가 있을 겁니다. 요 세입자 돈은 숨은 대출금이죠. 숨은 대출금. 그래서 주택시장에 숨어있는 숨은 대출금 세입자 돈하고 전세 대출이 왼쪽 그림에 물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떠받쳐 주고 있는 저 물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물은 수위가 낮아집니다. 물 높이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름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형태로 기름의 양을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문제가 있다면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름 높이를 키우는 방향이죠. 거품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요렇게 했다가 맛이 가면은 정말로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위험한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사실은 지금 잘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아무튼 유동성 증가는 아닙니다. 유동성 증가는 아닌데, 그런데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오히려 유동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반환보증보험 이런 거 없겠죠. 정부에서 반환보증보험 이런 걸 해줄 이유가 없죠. 사실은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기면, 그러니까 반환보증보험이 없다면 다음 임차인은 겁이 나서, 돈 떼일까봐 겁이 나서 당연히 월세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위에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임차를 하면은 대항력이 없죠. 돈을 뺏길 수 있다, 돈을 날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증금 최소로 해서 월세 계약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높이가 한 단계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매매 가격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름이 부각되겠죠. 이렇게 물높이가 낮아지면은 기름이 너무 높다, 요 측면도 부각되면서 추가로 기름도 빠지면서 매매 가격 엄청나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만 한다면, 그러고 나서 시장에 맡긴다면 오히려 유동성 축소입니다. 가격 엄청나게 폭락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냅두면.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반환보증보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이야기가 나오면은 세트로 반환보증보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보증보험은 세트죠. 정부가 시장에 추가로 또 개입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했을 때 일반 거래,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보면은 다음 임차인 또 전세 들어가겠죠. 원금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유동성 축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 나면은 세금이 투입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만 병신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만 병신이 되는 거고, 다음 임차인 또 전세로 계약할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거래를 보겠습니다. 특수거래 나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거래,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는 사이죠. 사고 내고 세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세 반환 보증 해준다더라. 임차인, 임대인 친구입니다. 전세 가격 저 위에서 높은 데서 계약을 합니다. 시세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니까 그렇게 계약해 놓고 여차하면은 사고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반환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임차인 주머니에 일단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임차인, 임대인 사이좋게 2분의 1 이렇게 뿜빠이 하면은 임대인도 해피하고 임차인도 해피하겠죠. 이 부분을 원희룡 장관님도 잘 알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 그리고 전세금 반환 DSR 완화한 다음에 반환 보증 모두 반환 보증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다른 부서에 입김이 작용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DSR 무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DSR 규제 무시해서 금액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반환 보증 보험 금액도 증가를 하고 그만큼 눈먼 돈 세금이 헛되게 또 쓰여지고 전세 사기니 뭐다 또 하면서 세금 또 엄청나게 투입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폭등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제발 좀 그냥 마구마구 뱉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DSR 규제 무시를 말씀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뭔가 던져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마구마구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을 던져버리면 지금 이렇게 보듯이 엄청난 문제가 또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